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김은경 전 장관의 법정 구속,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문건 무혐의, 어제 하루 동안 나온 법적인 심판인데 세 사건의 혐의는 모두 형법상 직권남용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을 별도로 하고 상식으로만 봐도 직권을 남용한 게 분명한데 월권을 한 거지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라는 법 상식에서 먼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 M, 힘을 잃은 직권남용죄를 해부합니다. 먼저 곽동건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청와대 비서실과 LA 총영사에게 자신의 실소유 회사인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으라며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를 압박했습니다. 공적인 조직을 사적인 목적에 동원한 두 사안 모두 법원 판단을 받았는데 박근혜 유죄, 이명박 무죄,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판례는 결국 직권이 있어야 남용이 있다라는 도그마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원래 그런 직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원이 유죄로 보는 잣대는 까다롭습니다. 먼저 직권. 재판이나 수사 대상인 행위가 당사자의 직무권한 내에서 이뤄졌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공공기관 자회사의 계약은 대통령의 직무 영역에 있다며 유죄였지만 개인 이명박의 소송은 대통령의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법 적용의 첫 관문도 넘지 못했습니다. 2차 관문인 남용, 그 직무 권한을 악용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마지막 관문은 권리 행사 방해, 그 결과로 하급자나 민간인에게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하는 등 권리 침해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 같은 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무죄인 겁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잖아요. 앞과 뒤는 별개의 요건이니까 다 충족해야 된다. 직권남용죄 기소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곽동건 기자에게 설명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게요, 정식 법률 용어가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이게 죄명이 길고 어려운데 죄가 인정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유죄냐 무죄냐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까? 네, 어디까지가 직권인지 이걸 또 어떻게 써야 남용인지 여러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는데 돌아온 답변은 사건마다 다르다였습니다. 네. 직권의 범위를 언급한 대법원 판례를 봐도요.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관찰해서 직무 권한을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재판부,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제 혐의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유죄, 무죄 완전히 엇갈린 경우들이 꽤 있죠. 네, MB 정권 당시 경찰과 국군 기무사령부 두 기관의 댓글 공작 사건, 범죄 내용과 구조가 거의 똑같았는데 네. 판결은 정반대였습니다.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 3만 7천 건의 정치적 댓글을 달게 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도 기무사 대원들에게 2만 개의 정치적 댓글을 달라고 시켰습니다. 자, 지금 뭐 내용만 들어봐도 두 사건이 거의 똑같아요. 네, 하지만 경찰은 유죄, 기무사는 2심에서 무죄였습니다. 네. 인신공격과 선동 등 이 댓글 내용을 보면 기무사 쪽의 죄질을 더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것까지는 인정이 됐지만 기무사 대원들이 상관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관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제가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사실 납득하기는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공직자의 처신이나 이 공직사회의 갑질 횡포, 편하게 말해서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냐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직권남용죄 사건은 급증하지만 실제 처벌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무줄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공관병들을 하인처럼 부렸다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 부부의 갑질 사건. 공관병들은 24시간 호출이 가능한 손목시계를 찬 채 박 대장 아들들의 간식 수발과 속옷 빨래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장은 재판에도 안 갔습니다.
지휘관의 직무 권한 밖의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겁니다. 이런 식이면 군대안 갑질은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법부 역사상 첫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판사 역시 같은 논리로 1심에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라고 국정원 직원에게 지시한 것도 원래 민정수석 일이 아니라며 무죄였습니다. 직무 권한의 뜻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공권력을 엄격하고 바르게 쓰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이제 없게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대통령과 대법원장까지 법정에 서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보면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들을 처벌하려는 단골 수단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지난 2014년 5천 건에 못 미쳤던 직권남용 고소 고발은 지난 2019년 15,200여 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은 채 1%가 안 됩니다. 직권남용죄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제각각이다 보니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사건에서 일단 걸고 보자는 보복성 고소 고발이 남발된 탓입니다. 때로는 수사기관이 직권남용죄를 표적 수사의 고리로 악용한다는 논란마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반대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 결론이나 그 정책에 찬성하지 않으면 뭐 법 어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면 직권남용으로 문제를 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볼 수 있는 도구로서 만들어 놓은 거는 맞아요. 수사와 재판의 고무줄 잣대 시비를 줄이려면 직권남용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5년 이하 징역인 처벌 수위도 단계별로 나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직권이 남용해서 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이 되면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차등화하는 형태로 다양한 요건들을 넣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위를 함부로 쓰는 공직자 범죄의 처벌 공백을 당장 메우기 위해선 이른바 지위 남용죄를 형법에 추가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